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좌파나 중도 쪽 사람들을 끌고 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잖아요. 자, 그 이병태 교수가 하는 그 방식으로 해서 몇 명의 좌파나 중도를 끌어왔습니까? 우파로.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지식 자랑을 하고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허허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게. 일은요. 실적이 중요한 겁니다. 업무는 실적. 영업 실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냐? 회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영업 실적이 중요한 거. 영업 잘하는 놈이 짱이지. 근데 왜 잘하고 자꾸 뒷담화에 쳐고 총질을 하려고 합니까?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봐. 지금 전향 잘 시키고 있잖아. 뭐가 문제지 지금? 뭐가 그게 불만이야. 그리고 뭐가 그렇게 볼 가치가 없어. 근데 이왕 정보를 분석할 거면 이런 뉴스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자유는 내가 지킨다. 이현주, 이병태, 양준모 공동대표의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식 출범. 자유시민이라고? 자유시민? 이게 무슨 말이야? 자유시민이라니. 자유시민의 정의가 뭔지를 모르나? 자유시민이라는 말은 정치인의 똥구녕을 빠는 게 자유시민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유시민은 자기가 유권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투표로 행사하는 게 자유시민이에요. 누가 답이다. 누구 이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자유시민이라는 건 자유의지로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의 판단은 뭐다? 이성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과 어떤 것이 있는가예요. 사람? 상관없다니까. 인물이 뭐가 중요해. 자, 왜 그러느냐? 아니 뭐 제 지역 화폐 갖고 문제가 많다며 조금 검색해보니 볼 쓰레기 가치가 없다며 1분 보고서 그러면 저기 이현주, 양준모랑 그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식 출범할 때는 이 사람에 대한 이력은 확인해 봤나? 자, 요렇게 멋있게 사진도 찍었는데. 근데 이현주 의원은요, 저희한테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한테도. 한 번 연락이 와서 만나려고 했었죠. 방송에 출연해달라고 해서. 그게 언제냐면 제가 출사표 방송한 날 있죠? 그게 아마 화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틀 뒤, 목요일 날 국회에 가가지고 만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제가 출사표 방송 때문에 그랬는지, 잘렸더라고. 이게 김영진이 그래 너만 잘났다. 난 잘났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난 잘났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엘리트들 엘리트의식 버리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다시 또 연락이 왔죠. 그래갖고 또 갑자기 또 장소 변화해서 또 불발되고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이제 됐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무슨 주제로 방송하실 거예요? 아니 초대는 그쪽에서 해놓고서 왜 나한테 주제를 물어봐? 부르는 사람이 어떤 안건이 있어 날 부르는 거 아닌가? 불렀으면은 본인들이 주제를 정해야지. 왜 주제를 얘기하지 않고? 이건 또 누구야 또? 박성주, 박사님 프리메이슨이신가? 아니니까 그러네. 부른 사람이 주제를 얘기해야지. 뭐야 이게? 아니 이현주를 왜 욕함? 여기 보수 채널 맞음? 김치님 잠깐 기다려요. 잠깐 여기서 보고 있어. 나가지 말고 제가 얘기할게. 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른 사람이 주제를 정해야지. 자, 그러면 내가 왜 그러느냐? 이현주 의원 박지원이가 부른 거 아닙니까? 민주평화당 지금의 그 사람? 이 사람 그리고 저기 열린우리당인가 저거 민주당 출신이죠. 제 말 틀렸어요? 그렇죠? 조금만 정보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조금만 정보 검색하면 이 이력사항 이거 좀 보여주세요. 화면. 이력사항 보라고. 이력사항. 모든 건 이력사항을 보라고. 이력사항. 여기 뭐라고 나와 이 사람. 이 사람 민주당 출신이에요. 민주당 기반으로 했었다고. 그랬죠? 요즘 나왔대. 저 바른미래당에서. 그래갖고 저번에 그 자유한국당에서 집회하는데 거기에 같이 출연했더구만.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이현주 의원은요, 민주당을 기반으로 해서 민주당을 기반할 때가 절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을 기반한 게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행적을 봅니다. 행적. 자, 또 같이 활동하게 된 이건 얘기했으니까 넘어가. 양준모. 이 사람은 무슨 예술 관련된 교수인가 봐요. 여기 보면 밑에 출연작해서 뮤지컬 나오는데 2004년에 농민장군 전봉준. 전봉준. 짝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또 서편제.
공동경비구역 JSA, 서편제, 레미제라블, 어?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여기 그것도 있는데 명성황후라고? 여긴 안 보이네. 뭔가 주제가 좀 그렇지 않아요? 뭔가 주제가? 응? 뭔가 좀 주제가 그렇지 않아? 에? 자, 이현주 의원이 그동안 했던 말을 잘 보라고. 평상시에 우리 동네에 걸려있는 당선 사례 현수막이다. 태극기 배경을 한 손에 번쩍 들고 있는 모습, 매번 국민 하는 것도 그렇고 국가주의 냄새 너무 난다고 느끼는 건 나뿐일까? 저 국가주의자인데. 어릴 때 외신을 통해 접한 박정희 사고 소식, 새까맣게 거리로 나와 이성을 잃고 울부짖는 군중들의 모습과 박정희의 행적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던 외신 모습이 겹치면서 의아하고 소름 끼친 기억을 갖고 있는 나에게 이 현수막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보수 진보의 차원은 아닌 듯하다. 내가 너무 리버럴리스트인가? 당선 축하하고 5년간 잘하길 바라지만 왜 하필 박근혜인가? 다른 인물 없었나? 현수막을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자연스레 든다. 설마 5년간 이런 숨막히는 문화와 이지적 정서를 견뎌야 하는 건 아니겠지. 국민통합이 이 지배자의 논리로 말하는 억지통합은 아니길 바란다. 다시 한번 이번 대선 패배의 아픔을 느낀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비판적으로 봤던 사람인데 최근에 강연하고 뭐다냐. 박정희는 천지였다. 이런 얘기하고 다니잖아. 어? 아까 저기 김치라는 사람 이현주 의원 욕하는데 이거 우파 채널에 이런 얘기 물었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명해봐. 김치 아줌마. 여기다 한번 댓글 한번 올려봐. 김치 아줌마. 이 사람 이런 얘기했던 건 알고서 얘기하는 거야. 김치 아줌마? 응? 얘 이랬다니까. 이래놓고 갑자기 말 태도가 싹 변했어요. 박정희는 천재래. 아니 아니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잖아. 응? 자, 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파괴의 장본인이고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다. 국민주권, 대의민주주의, 상권분리, 평등의 원칙, 국민들의 교육권 침해, 시장 질서 등 박 대통령이 위반한 헌법조항이 어디 한두 개인가? 헌법 파괴의 장본인이 이 시국에서 총리를 임명할 자격이 있는가? 헌정 중단 사태를 불안해하는 국민들도 있기에 탄핵, 하야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왔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헌법을 무시, 대한민국을 박근혜 왕국으로 계속 착각하면 국민들과 함께 하야운동을 함께 할 수밖에 없다. 헌법 파괴의 장본인인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 현 시국을 초래한 박근혜 대통령은 현 시국을 수습할 총리를 임명할 자격이 없다. 등등등등 얘기했어. 어디 김치 아줌마에 댓글 올렸어요? 저기 김치 아줌마 댓글 올리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 자, 이런 얘기했다고. 또 하나. 태반주세의 줄기세포 치료에 이제는 비아그라까지 뭔가 인간의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듯해서 씁쓸하다. 특히 그간 박 대통령을 우아한 여왕쯤으로 청와대를 범접할 수 없는 것으로 경외하던 사람들에겐 큰 충격이겠다. 그런데 비아그라는 고산병 치료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마는 뭐 그리 많이 필요했을까? 에이 그만 생각하자. 짜증난다. 물론 대통령도 미용 성형 시술도 할 수 있고 건강 증진을 위한 치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변명할 수도 있다. 그런 변명도 일 잘하고 사고 안 치고 헌법과 국민을 제대로 존중하면서 해야 들린다. 빨리 탄핵 소추하자. 12월 초에 본회의에서 가결시키자. 정말 짜증난다. 응? 이런 말 했잖아. 어? 이런 말 한 사람하고 이병태 교수는 왜 같이 일을 하지? 자유시민연대라고? 어? 또 볼까? 태반주사의 줄기세포. 근데 이거 가짜 아니었어요? 이거 증명됐습니까? 이런 거 왜 퍼날랐지?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니에요? 또 오늘 여기 또 뭐야? 촛불집에 참석하고 밤늦게 광명으로 돌아왔습니다. 100만 인파에 밀려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어느 시민이 박근혜 때문에 이게 뭔 고생이래 하시더군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목이 터져라 외치는 심정, 지방에서 버스까지 대절해 올라온 심정을 생각해 봅니다. 100만 시민들의 함성을 들으면서 이 함성이 단지 박근혜 대통령만을 향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의 박근혜라 하는 하야라는 함성이 국회는 응답하라는 말로 들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박 대통령이 사태의 근원인데 스스로 안 내리면 억지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합법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은 국민들이 대의기관인 국회의 탄핵뿐입니다. 등등등등 써있죠? 자,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어디 대형교회 가서 할렐루야 몇 번 하니까 그냥 어머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현주 의원님. 어? 그거는 개돼지 우파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응? 박근혜 대통령 안 찍었다고 개지랄 떨면서 악플 나는 사람들 어? 개돼지 우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이거 이현주 빨아준 사람도 있다고. 당신네들이 개돼지인데 내가 봤을 때 나는
박근혜를 좋다 싫다로 보는 게 아니라 법치 국가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인정한다 해요. 하지만 탄핵에는 중국이 배후에 있었고 일본의 조총련이 배후에 있고 북한 간첩들 그리고 한국의 좌파들이 국제 코민테른으로 연계를 해갖고 무너뜨린 혁명이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혁명. 그랬기 때문에 그걸 비판한 거라고. 내가 문제를 찍었다 안 찍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니까.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민주당 쪽에 아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랬기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정권에서 정권 바뀐 다음에 저한테 청와대 들어오란 말을 했었다고. 근데 내가 거절했다고 했잖아. 왜? 나는 짱깨와 빨갱이들이랑 일을 안 한다. 이런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내가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미 이명박, 박근혜 두 번에서 우파 정권 10년을 했기 때문에 다음번 선거는 누가 해도 민주당이 이긴다. 이건 100%다. 그런데 왜 당신네들은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잡게 될 정권을 6개월 빨리 잡았냐예요. 그것도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제정신이야? 내가 엄청 비판했다고요. 당신네들은 어차피 선거에 이겨. 근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에? 북한이 시켰어? 막 이랬다고.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탄핵 배경 뒤에 외세가 있었다는 거를 왜 인정을 안 할까? 그래서 내가 가증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최전방에서 극우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싸우고 있다고. 그리고 중도라던가 좌파 사람들도 전향을 시키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전향이라는 개념은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지지를 철회한 것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으로는 절대 가지 않아요. 왜? 자유한국당이 개선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 그렇다고 바른미래당이 대안일 것 같아요? 조원진 애국당이 대안일 것 같아? 아니라니까. 그냥 방황할 뿐이라고. 여기까지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이걸 다시 더 끌고 와야 되는 거야.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뒷담화에 총질을 해야 되네 이것들이. 제정신이야? 그러면 당신네들이 해도 보던가. 당신네들이. 당신네들은 이 정도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면서 왜 남들이 바꿔놓은 걸 뒤에서 총질을 해야 되지? 이현주 의원이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가로세로 연구소 가서 방송했잖아요. 방송 내용은 뭐예요? 지금 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돌이켜보니까. 근데 내용은 뭐였어요? 전혀 그거랑 상관이 없었죠? 밑에 댓글이 엄청 욕이 달렸더구만. 그러니까 좀 생각 좀 하면서 좀 사람을 만나라는 거야. 생각 좀. 오늘 저녁 새누리 비박 오신화 의원과 탄핵을 주제로 라디오 방송을 출연했습니다. 어쨌든 둘 다 탄핵이 가결될 거란 예상을 했는데 꼭 예상대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박들이 명단을 작성해서 공개하는 걸 검토한다는데요. 부결되면 대의민주제의 실패가 국회로까지 번져 국민에 의해 제도권 전체가 탄핵당하는 혼란에 초래될 것입니다. 반드시 가결시켜야 됩니다. 이런 짓 하고 다녔다고. 이런 짓. 현재 이현주 존경합니다. 유승환님. 그러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무엇을 하겠는가? 이번에도 무소속으로 저기 집회 나가서 뭐 했어요? 김무성이랑 악수하고 잘 놀더구만. 잘 놀아.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요. 좌파의 장점 하나 똑똑한 분을 알아본다는 거. 그래서 김정민 박사님은 스카우트 하려 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원순 쪽에서도 왔어요. 저 스카우트 하려고. 답은 똑같죠. 나는 짱깨랑 빨갱이랑 일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과거를 보라는 거예요. 과거를. 과거를 보지 않고 그렇게 막 그냥 지금 당장 얘기한다고. 아니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까더니 박정희 대통령을 갑자기 막 찬양하기 시작해요. 최근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까고 지금도 탄핵에 대해서 절대 사과 말도 안 하고 철회도 안 하죠. 그러면서 왜 박근혜 대통령하고 닮은 옷을 입죠?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금 저 사람들 왜 천막당사 이런 거 얘기하고 그래? 그거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했던 거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싹 집어넣어 놓고 자기들끼리 박근혜 코스프레 해가지고 정권 잡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건 너무 비겁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너무 비겁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
원래 그 정치라는 거는 원래 그런 거예요. 더러운 거야. 하지만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응? 근데 문제는 뭐다? 그러한 파렴치한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빨아주는 국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이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세상에나 도대체 이 간드 쓸개도 없는 것인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좌파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아까 그 댓글에 있었던 분처럼 아니면은 중도였다가 민주당을 철회한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어떠한 생각을 할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우파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생각 안 하겠습니까? 문제 있다니까 그러네. 이성적 생각을 하세요. 이성적 생각을.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 여론 주도를 하고 이러한 우파의 소위 지식인, 엘리트, 교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 비겁해지지 마십시오. 자, 이런 거 보면 SBS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막 바뀌면서 같은 놈인데 다른 놈으로 막 나오고 하죠. 지금 언론 조작이 심해요. 좌파에서도. 여러 가지가 지금 많다고. 근데 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게 그 미국 드라마 어떤 분이 올려줬더라고요. 이거 그냥 그림으로만 보세요. 이거 어떤 회사 CEO인데 이게 길거리 가는데 저기 뭐 우리 삼성 반대 이런 것처럼 그 좌파들 시민군들이 이 회장한테 이렇게 스무디를 집어던진 거예요. 근데 나는 이 그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의 그 사고방식, 이 CEO의 사고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물론 드라마지만은, 근데 진짜 미국에 이런 방식의 CEO가 있어요. 이 스무디를 딱 던졌더니 이제 회의에 참석하러 갔다. 이 스무디를 맞은 상태로 스무디를 딱 가져와 이렇게. 가져와서 뭐라 그래요? 오늘 출근하는 길에 시위하는 놈 하나가 나한테 망고 스무디를 던졌다. 저밖에 시대가 뭔지 알아? 돈이 되는 시장이야. 나 이 대사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러한 사고방식. 시위한 애들은 다 위선자야. 기업을 싫어한다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대사가 여기 빠져 있는데 엄마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쇼핑을 즐기지. 저밖에 우리 회사 푸드트럭 세워놔. 멍청이들은 푸드트럭 하면 4죽을 못 쓰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줄 서서 처먹고 있어.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성이에요. 이게 코퍼레이트인가 하는 미국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아주 전 마음에 들어요. 이게 우리나라 좌우를 떠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예요.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이런 것 같아. 세계적으로 전체적인 그 시민사회, 그 국민들이 우민화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엔 좌파들의 그 좌경화, 그 정교조식 교육, 우리나라에서는 정교조식 교육이라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좌파 교육이라 할 수 있죠. 얘네들의 교육 공작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봐요. 이렇게 되면 누가 이익을 본다? 소수의 엘리트들만 이익을 봅니다. 공산주의가 말이 공산주의지, 공산주의 시절에 누가 이익을 봤죠? 공산당 당원 소수의 엘리트들만. 중국의 13억 인구 중에 누가 부자입니까? 약 6천만 명의 소위 그 고위 공산당 당직원들만 부자잖아요. 나머지 다 그지잖아요. 그렇죠? 공산주의, 좌파식 교육, 그 다음 경제 시스템인 게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이 좌파들의 반기업 정서라든가 저 민주노총들의 노조 파업 이런 것들이 결국 누구를 이익되게 하느냐? 그 데모를 하는 노동자 당사자가 아니라니까. 공산주의 혁명 때 그 활동했던 홍위병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거지 됐잖아. 홍위병들. 그쵸? 누가 이익 봤어요? 공산당 당원들. 그런 거라고. 이 간단한 진리를 모르네. 이 간단한 진리를. 그래서 이 드라마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다? 이 중간에 이게 뻔히 보이는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바꾸고자 하는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왜 우파 지식인들 또는 우파 사람들이 비겁하다 보는지 아십니까?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청와대에 그 참여한 청와대 국민청원 이대로 괜찮은가 해서 내용 나오는 건데 여기 중국인들이 지금 개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됐던 우파의 농객이 됐던 우파 유튜버가 됐던 좀 중국에 대한 비판 좀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극소수라서 문제지. 그리고 얼굴을 안 보이고 하는 경우가 많죠. 저처럼 얼굴 까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정도면은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이현주 하는 얘기를 보면 저희 쪽에서 하는 내용들 거의 똑같은 내용들 하죠. 저희 쪽에서 얘기하는 내용들, 국익 위주라든가 이런 얘기. 근데 그 우리가 했던 얘기 아니야. 우리 거 베끼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벤져스라 이런 거 베끼지 마세요. 왜? 반중을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서 베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싫어요. 국익을 기반으로 하라고. 그리고 언제부터 그런 거였어? 고민도 없었으면서. 그래서 중국 놈들이 개입하다 보니까 이러한 글까지 나옵니다. 중국에 당장 사과하세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국민청원이 올라가냐. 이건 물론 중국 놈이 했겠지 당연히. 그리고 이 최근에 있었던 거 보시면 이렇게 베트남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그러고 이런 얘기 나오죠. 이럴 테니까 나라도 베트남, 미국. 저 미국이라서 우파 아닙니다. 저 빨갱이들 저기 캘리포니아 이런 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애들일 거예요. 브라질 말 다 했죠. 캐나다 저기 유 누구지? 이거 장제한 사건 때문에 어떤 그 윤지훈가 뭔가 그 여자 윤지호 걔도 캐나다잖아요. 베트남이 반중을 하지만 베트남에 가는 우리나라 교포들 중에는 친중파 무지정 많습니다. 이런 놈들이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이런 놈들이. 그래서 여기에 이현주도 보고 있을 때 상관 안 합니다. 상관 안 해. 우린 여러 번 기회를 줬어요. 본인이 거절했을 뿐이지. 그리고 나서 가로세로 연구소에 가서 적당히 버무려서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지나갈 걸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바른미래당 선거에서 완전히 무너져서 망할 것 같으니까 자유한국당 도망가서 다시 한번 국회의원 배지 달려 하는 겁니까? 비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겁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왜 정치적 신념과 소신이 없을까? 국민이 싫어해도 할 말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잖아요. 어떤 놈들은 이런 얘기해요. 제가 하는 방송이 돈벌이를 위해서 한다. 물론 돈벌이 됩니다. 어이구 이거 보세요. 이거 돈 달리는 거 봐. 주렁주렁. 근데 제가 하는 방송이 우파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내용만 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내용 자체도 제가 지금 하는 이 방송도 반발하는 우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이현주 의원 건드리세요? 왜 이병태 교수 건드리세요? 분명히 그런 놈이 있을 거라고. 그래도 저는 얘기합니다. 왜? 제가 얘기하는 정확한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교회도 까지요. 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까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굉장히 거금을 받고 그리고 막 초청 강연 초대받아서 다니고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문재인 똥벌 차지요. 여러분들 이제 자유한국당 이깁니다. 우리가 승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뭐 자유한국당 뽑아주세요. 자장자장 잘 자라 우리 아가. 이렇게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독자도 생기고 인기도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를 싫어하는 안티도 생기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짓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돈을 벌려면은. 근데 왜 이게 돈벌이라고 생각해요? 돈벌이라고 생각하려고 한다면은 중국 눈치 보느라 말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우파 눈치 보느라 대형교회 비리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그리고 중국 눈치 보면서 적당히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재인 개새끼만 외치면은 제 구독자는 벌써 100만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그 수입은 어마어마했겠죠. 거꾸로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네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왜? 당신네들은 상대방이 들어서 불편한 얘기 절대 안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절대로 그런 그 어떤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하려는 의지가 없잖아요. 문재인이 똥포를 찰 때, 문재인 민주당의 이미지가 나쁠 때 어차피 떨어질 대로 떨어진 자유한국당이 자꾸 왜 이렇게 핸드폰이 자꾸 꺼지지? 자유한국당의 이미지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는데 이렇게 바싹 떨어져서 이미지 구겼을 때 지금 우리도 빨리 쇄신을 해야 다음번 선거에 어떤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고쳐야 된다니까. 근데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누구 이참에 누구를 밀어가지고 빨리 문전 저 개새끼를 밀어내고서 자유한국당이 권력을 잡게 해야 된다. 이 얘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유한국당에서는 적당히 넘어가도 되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현주 의원이 됐던 누가 됐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동했던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과거의 실수라던가 저런 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사과나 이런 것이 뻔뻔스럽게 그냥 얼굴 내비치면서 나가는 겁니다. 왜? 그래도 한국의 우파 개돼지들은 그 사람을 밀어줄 테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러한 제 말이 졸라게 기분 나쁜가요? 응?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물을 보고 절대 사람 뽑지 말아라. 왜? 그러니까 쟤네들이 바로 저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응? 구독자를 늘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절대 빨지 말아라. 응? 김정민 박사님도 캠페인을 하면서 기득권을 끌어들일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안 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안 한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희는 굉장히 그래서 분업이 잘 돼 있습니다. 저는 정치 쪽 담당, 국제 쪽 담당을 하고 안정권 대표는 집회 위주로 가고 아수라는 악플을 달고 완전 사이버전을 하고 업무 분담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싸우고 있죠. 근데 잘 보세요. 참 희한하죠. 최근에 저기 김상진 단장이 지금 소송이 걸리려고 그러죠. 지금 고소고발한다 그러고 가택 수사하고 막 그랬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김상진 단장 요즘 왜 갑자기 그렇게 조사 들어갔다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자막을 보고 있는데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데 아수라 좀 이상하다고요? 예, 그 사람 변태예요. 괜찮아요. 뭐 어때? 뭔 상관이야. 일만 잘하면 됐지.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김상진 단장 요즘 왜 검사당 겁주려고? 맞아요. 그거밖에 안 나와? 유튜브 타나?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유튜브 타나? 제가 얘기해 볼까요? 5.18 유공자 건드려서 그렇습니다. 5.18 유공자. 5.18 유공자 명단 공적 조서 까는 거, 이거 아주 저 사람들 싫어하는 내용이고 아킬레스건이고 약점입니다. 그 약점을 지금 미친 듯이 떠드는 사람들이 있죠. 안정권, 김상진, 그 다음에 이상종, 김상구 대장 맞죠? 상군대 이름이 제가 성을 그쵸? 강민구 맞아. 김상구가 강민구. 네, 죄송합니다. 강민구 대장님.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가끔씩 떠들어요. 저는 5.18에 대해서는 그쪽이 전담하기 때문에 지원만 해주고 막 본격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지만원 박사님이 또 있죠. 이거를 지금 부수려고 지금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는 쪽을 건드린 거 아닙니까? 지만원 박사님 건드려봐야 골치 아플 것 같고 안정권 대표 건드려도 골치 아플 것 같고 그래서 김상진 단장 지금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핑계고 계란 어쩌죠. 이건 다 핑계고. 응? 자, 내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고 좌파들이 빨갱이이고 이런 것들을 들춰내서 세상에 공론화시키려면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저들이 진짜 빨갱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저들이 진짜 빨갱이다. 정확적 증거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게 진짜 빨갱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요. 명단 공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명단 공개가. 제가 오늘 삼성을 하려고 했는데 삼성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삼성을 안 하는 이유가요. 삼성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항공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가 소비하는 많은 것들이요. 북한의 핵 개발 자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커피, 연락의 맛이죠 지금 여러분들. 그 커피 마시는 것도 북한에 연관된 게 되게 많아요. 저기 뭐 동남아시아, 남미산, 아프리카산 커피 들어오죠. 그쪽 좌파 정권들로부터 들어오는 거 북한 애들하고 결탁해서 무역회사들. 그래갖고 그 수입의 이익의 일부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많은 것들이 북한과 이권 관계를 얽혀서 지분 참여가 돼서 북한의 자금 개발, 자금 송금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태양광 산업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건드리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파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파 지식인층들도 잘 안 움직여요. 교과서적인 얘기만 한다고. 어? 왜 그렇게 용기가 없어요? 어? 자, 그래서 요거보다 이거를 보여드려야 돼요. 제가 이게 하도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좀 서툴러요. 이게 갑자기 이게 그걸 쓰니까 그 맥 컴퓨터를 적응이 잘 안 돼요. 이 황교안이가 광주에 갔잖아요. 제가 이거 화면 좀 보여주세요. 안 나와요? 이런 제기를. 이게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저 약간 이걸로 할게요. 자, 광주에 간 황교안 물세례 거센하기 바다. 이거 나오죠, PPT. 이것도 안 나와요? 이렇게 하면 나와요? 자, 요거. 이번에 삭발식 했죠, 삭발식. 그거 안 대표가 삭발식 하려서 한 건가? 잘 모르겠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삭발식을 하고 그래. 제가 그 얘기를 해야 돼. 지금 사람들 많이 오셨으니까 9,400명이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저번에 중국인 학사학위 이상이면 시민권 준다는 거에 그 최경환이라는 의원이 제가 자유한국당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민주평화당 쪽 최경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건 제가 잘못 얘기한 거니까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그 민주평화당인 거라고 정정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분업을 해서 하면 됐잖아요. 자, 이게 뭐냐? 우파 사람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뭐든지 자기가 다 하려고 합니다. 뭐든지 자기가 다. 우리는 아까 있잖아, 분담을 했다고.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돼요. 자기가 잘하는 거.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5.18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입하지 않는다. 왜? 5.18을 가장 오래 한 사람은 김원원 박사님이 일단 원조가 있고 그 다음이 저 광주에 가서 집회를 하는 건 안정환 대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는 왜 안 하느냐? 여러분 집회바닥 나가면요 짭짤하죠. 오프라인에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분들 많이 얼굴 접촉하고 악수 많이 하면 후원금도 팡팡 들어옵니다. 그거 하면 돈 벌어요. 아주 안 하잖아요. 왜? 저희는 얘기했죠. 우린 전략과 전술이라는 걸 기반으로 움직인댔잖아요. 꼭 돈 필요해요. 돈 필요하지만은 너무 그쪽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필요한 사람만 하면 된다고. 자,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황교안이가 이번에 광주를 갔는데, 자, 제가 얘기할게요. 모든 정치적 행위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런 것도 일종의 공작이에요. 저런 것도 일종의 공작이라고. 근데 저 황교안 대표가 광주에 갔을 때 저거를 바라보고 전라도 쪽에서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서는 사람이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아요? 저거를 보고서.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이 행위는 누구를 보라고 한 것이냐? 우파 사람 보라고 한 겁니다. 왜? 우리 쪽 의식을 했나 보지. 아니 나경원이 머리 깎으랬더니 왜 누군지도 모르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무슨 청년대표에 이렇게 머리 깎고 그래요. 대표자들이 머리 깎으라고. 유명한 사람,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그게? 나경원, 김무성, 조경태, 황교안, 김경태 이런 사람들. 아니 왜 모르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머리 깎으라 그래. 본인들이 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또 뭐예요? 전라도 쪽에 가서 황교안이 가면은 전라도 사람이 설득이 되냐고. 그러면서 뭐 저 사람들도 뭐 우리 국민입니다. 안아줘야 될 대사입니다. 말은 참 곱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전라도 광주 사람들이 막 물 뿌리고 막 욕하다가 저 사람의 그 아름다운 마음씨와 신앙심에 감동해서 전향할래요. 그럴 것 같아요? 안 한다니까. 저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라도 사람들이 더 자유한국당을 미워하고 민주당 쪽에 악착같이 더 붙습니다. 감정적으로. 왜? 사람은 이성적이기도 하지만 감정적인 동물이기도 하니까. 별로 효과 없어요. 저거는 우파 사람들 보라고 한 겁니다. 우파 사람들 보라고. 이거는 실패한 전술이에요. 실패한 공작이라고. 왠지 아세요? 이거를 할 때에는요. 전라도 사람이 가야지. 저는 가끔만 가지 않습니까? 왜? 그 무대는 그 김상진 단장도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 광주가 고향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남대학교 출신인 것 같던데. 그리고 저기 안정권 대표도 그쪽 사람이잖아요. 저 전라도 보성 쪽. 전라도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 설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지역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전라도 사람들 정서 몰라요? 그 정서에 맞게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안 가잖아요. 왜? 제가 가서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건 전략에 맞지 않아. 기병을 상대할 때는 장창병이, 장창병을 이기는 거는 군병이, 군병을 죽이는 거는 기병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천적관계라는 게 있다고. 그게 바로 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는 상대방이 어떠한 전법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맞는 사람들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근데 이런 데를 가면은 어떻게 해? 이거는 지금 선거 지겠다고 가는 거 아니야, 진짜. 왜 이래? 이거는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40대 이하 젊은 층을 우리가 꼬셔갖고 우리 편 만들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전라도에 가서 5.18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파간다 하고 있죠. 우리가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여론 조성하고 있죠. 이거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법을. 심지어 후원하는 방법까지도. 근데 문제는 뭐다? 그러한 방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소 우리의 수입에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한다니까요. 네? 우리의 수입의 문제. 무슨 얘기냐? 아니 저도 막 다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회도 나오고 여기 나오면 진짜 떼돈을 벌지. 안 하잖아요. 왜? 영역을 표시해놓고 정확히 선을 긋고서 거기서 맡겨 행동해야 된다니까. 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의욕대로 막 나가서 칼질하면 큰일 나요. 왜? 전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 집회하는 팀 나가면 집회하지 나가고 난 뒤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사령부는. 그리고 또 다른 거 악플 달면 악플 달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돼야 되는 거라고. 근데 이런 게 없이 마구마구 나서는 거야. 이러면 큰일 난다니까. 근데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공작도 한다고. 근데 왜 자꾸 우리가 공작한 데서 감나라 콩나라라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우리는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성공하는 작전을 하고 있잖아. 왜 성공하는 작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팔짱 끼고서 전문가인 양, 엘리트인 양, 고교란 선비 같은 그런 행동을 하려 드냐고. 그래서 정작 조인한다는 정치인을 보면은 죄다 철새, 기회주의자들하고 손을 잡고. 근데도 왜? 그 사람은 미국 유학 출신이고 나는 몽골 유학 출신이니까 그 사람이 옳은 거고 나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에 가짜야? 그러한 사고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고 방식이. 아직도 그런 식의 사고 방식이냐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직도 김치 안 들어왔어요? 그냥 나갔어? 왜? 김치 아줌마 들어오지 난 댓글 달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비겁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비겁하구나. 뭐야 이게. 김정인 박사님, 제갈량, 저는 대구 출신이지만 전라도 출신 오빠 대통령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 근데 이번에는 안 돼. 지역 정서와 감정이 전라도에 실망을 많이 해서 국민 정서가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아니라 봐요. 뭐 다다음번이나 다다다음번은 된다 봐도 이번은 아니라고 봐요. 국민 정서가 너무 많이 다쳤어. 네,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네들이 자유한국당이 바깥에서 야외 시위할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저기 인터넷이 화면이 안 나온다고 해서 내가 지금 보여드릴 수 없는데 4월 24일 기사였을 거예요. 아마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조선족을 포함해서 학사학위 이상을 딴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영주권을 주는 그러한 법안을 만들었죠. 예? 그거 갖고 내가 얘기했다 최경환 의원 잘못 이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하던 당시에 자유한국당 밖에 나가서 패스트트랙 막는다고 난리칠 때입니다. 물론 패스트트랙 그나마 또 통과됐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 봐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자, 지금 선거 이기고 싶어서 그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배지 달려고. 그렇죠? 근데 요거 보세요. 요거. 이게 우리나라의 역대 선거입니다. 이거 노태우 대통령서부터 보면 돼요. 그전은 직접적인 민주주의 선거 아니었으니까. 노태우 선거 때부터 보면은 노태우 대통령이 되던 당시에 득표가 820만, 김영삼 630만, 김영삼 때는 990만, 김대중 630만.
김대중 대통령 될 때 1000만, 이회창 990만, 노무현 때 1200, 이회창 1100, 이명박 때 1100, 정동영 640. 이거는 문재인이 똥볼 찼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한 100만 정도 차이 났고 또 있어요. 이 얘기는 뭐다? 선거가 대략적으로 200만 표 즈음으로 선거의 승패가 갈라집니다. 200만 표. 대략적이에요. 200만 표 정도가 더 많으면요, 이깁니다. 바로 그 200만 표 정도를 더 얻기 위해서 중도 사람들을 흡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200만 표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다? 지금 패스트트랙 통과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진짜로 학사학위를 졸업한 사람들이 시민권, 즉 투표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지를 보자고요. 이거 안 나오네? 저쪽에 있는데. 그 인터넷상에 있어서 지금 여기다 못 보여주는데 뭐냐? 우리나라에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대학교가요, 408개가 있답니다. 자, 볼까요? 408개가 있어요. 408개. 407개인가 408개예요. 그냥 전 408개로 그냥 계산할게요. 408개인데 한 개 대학당 중국인 유학생 수가 약 2,000명입니다. 2,000명 이상인데 무진장 많아요. 그냥 2,000명으로만 제가 계산할게요. 2,000명. 그러면 1년에 학사학위를 따고 한국 국적을 갖게 되는 학사학위 중국, 한족, 조선족, 하여튼 중국인의 숫자가 1년에 81만 6천 명이 나옵니다. 이게 문재인이가 대통령 임기가 끝난 3년 곱하기 3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 244만 8천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뭔 짓을 해도 전자개표기 안 써도 대통령은요, 좌파에서 나옵니다. 무조건. 아시겠어요? 이거 큰 문제 아니에요? 이거 패스트트랙보다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응? 이거 패스트트랙보다 더 큰 문제예요. 근데 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지? 이거 갑자기 실시간 채팅이 갑자기 멈췄네? 거기도 멈췄나요? 왜 내 것만 자꾸 이러지? 보세요. 이제 나오네. 그렇지. 이거 되게 큰 문제예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하지? 이거 왜 얘기 안 하지? 무조건 이겨요. 무조건 선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개표 해도 집니다. 예? 지금 제가 얘기한 건요, 학사 졸업자 숫자만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이거 외에 그 노동비자로 와서 또 시민권 받는 애들도 있고, 투자로 들어왔다 시민권 받는, 무진장만. 이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못 이겨요. 예? 근데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패스트 트랙을 하게 되면, 통과하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보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학사학위 졸업한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그 국적을 취득시키게 해주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보죠? 우리 5천만 국민이 손해를 봅니다. 이건 좌우를 떠나서 다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중국인 위주로 법을 만들 테니까. 중국인 위주로 돌아가면 좌우가 다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죠? 아니 이런 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중국인들이 개입하잖아요. 이 정도까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대해서 함구를 하지? 정치인들을 함구한다 치면은 그럼 왜 우파의 소위 교수라던가 엘리트층이라는 사람들은 왜 입 다물고 있어? 왜 대학교 총장이 말하지 말래요? 중국인 학생 유치해야 되니까 어디 나가갖고 중국인 유학생들 문제있단 말 하지 말래? 왜 말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우파 유튜버들도 왜 여기에 대해서 입을 함가지? 이거 단순한 산수 계산이잖아요. 곱하기 해보세요. 곱하기. 이 단순한 계산을 왜 안 하고 왜 무시하고 안 보냐는 거예요. 진짜 이게 문제 없다 생각하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정말 답이 없구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문제를 얘기해줘도 중국은 우리랑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그 청와대라는 애 젊은 애, 걔가 그 얘기했죠. 그 4월 24일인가 그
자유한국당 애들 야외에서 데모할 때 그때 얘기했죠. 걔가 첫 번째 연사로 나서 한 얘기가 뭐예요? 중국 물건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국 물건 사면서 반중이란 게 말이 돼요? 하면 안 돼요. 에라이 비응신 같은 새끼들. 그러니 망하지 나라가. 그러니 나라가 망해. 그러니까 그런 놈이 어떻게 우파 집회를 한다면서 제일 1번 강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우파 청년 대표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 생각하세요? 그게?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짓을. 그런 생각을 가진 애를 또 우파 청년 대표라니 말이 됩니까? 나는 그런 생각, 나는 절대 그거 동의 못해요. 예? 얼마나 청년들이 동원이 된다고. 응? 그런 놈들을 갖다 놓으면서 얘기하는데 미국이 자유한국당이랑 한편이 될 수 있다고? 이번에도 그 유튜브 채널 보니까 황교안 미국 간다면서 미국은 황교안 편이다 뭐 어쩌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제가 최근에 좀 재밌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 길거리에서 본 사람도 있어요. 하필이면 또 마주치는 바람에. 최근에 제가 미국 친구들도 좀 만나고 또 재밌는 사람들 좀 많이 만났어요. 재밌는 정보들도 얻었죠. 재밌는 정보들도 많이 전 들어요. 웃기지 마세요. 착각하지 말라고. 그리고 미국 가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우파 채널 유튜버가 됐던 정치인들 미국 가는 거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 가서 미국 교민만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미국 가서 재미교포 상대로 강연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물론 의미는 있어요. 후원금은 받을 수 있지. 후원금 늘릴 수는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미국의 실무진들 만나고 오세요. 그러면 미국의 실무진들. 그건 의미 있어요. 미국의 실무진들. 교민 상대 만나는 거 별로 의미 없어. 근데 한국에서는 미국 갔다 왔어요. 그냥 아유 진짜. 그게 사대주의라는 겁니다. 그게 사대주의. 사대주의적 의식을 버리세요. 요즘 저를 비판하는 놈 중에 그게 있어요. 그 대륙조선, 대조선학회 놈들. 그 놈들이 또 최근에 또 글 돌리고 있더구만. 그 김 콘스탄틴 이런 놈들. 나랑 같이 찍은 사진 돌리면서 이거 화면에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질 못하는데. 그런데 김정민 박사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야 블라블라블라. 대조선학회 주장이 뭔지 아세요? 명나라 황제가 조선의 황제고 조선의 수도는 샌프란시스코랍니다. 아유 그냥 귓방맹이를 때려버려 진짜. 무슨 근거도 없는 그따위 말을. 얘네들의 근거는 뭐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조선의 한양이었는데 미 제국주의자 서양놈들에게 밀려갖고 조선의 유림들 즉 지배 양반 계급들을 한반도로 대량으로 배 태워갖고 이쪽으로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한반도 누구 땅이었단 소리야? 중국 땅이었어? 그러면 걔네들이 말하는 고토수복은 어디야? 아메리카 대륙. 즉 고대사 연구를 기반으로 뭘 하려고 한다? 반미 감정 불호를 일으킨다. 우리가 대처해야 될 고토는 만주인데 만주뿐만이 아니죠. 사실 만주, 내몽골, 심지어 중원 땅 일부도 있죠. 백제가 있으니까. 근데 그냥 싹 그리 무시하고 그냥 근데 그 삼국사기에 나오는 천문기록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천문기록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천문기록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도대체? 이따위 소리 좀 하지 좀 말라고. 이따위 소리 좀. 그거를 또 지지하는 또 목사들도 있어. 그 민경용이 같은 애들. 이거 만들어놨는데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네. 안 보여서. 그런 놈들이 또 글을 연락에 날라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다? 이게 또 같은 기독교라고 우파 목사들도 그걸 또 같이 받아서 또 써날라요. 참 희한하죠? 좌우로 나눠서 싸우다가 나같이 기독교가 아닌 사람을 만나면 좌파 목사, 우파 목사 힘을 합쳐버려요. 와. 그래서 내가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도. 종교 때문에. 응?